수원, 일반각과 호도법입니다. 이제 지수와 로그와 관련된 얘기들은 전부 다 끝이 났고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각입니다. 반직선 OX를 시초선이라고 부르고요. 반직선 OP라는 것을 동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벌어진 만큼을 바로 각의 크기라고 부르죠. 특히 시계바늘이 도는 반대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부르고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과 같은 방향을 음의 방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쪽이 음의 방향이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이것들을 좌표평면 위에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좌표평면 X축, Y축을 그리고 보통 X축의 양의 부분을 시초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동경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각도를 불러주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 방향성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느냐, 시계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양의 각도를 읽어줄 수도 있고 음의 각도를 읽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 이쪽 방향으로 30도만큼 멀어져 있다면 지금 이 동경과 시초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각의 크기는 마이너스 30도라고 읽어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요 위에 있는 것이 30도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30도만큼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일반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초선 OX와 동경 OP가 나타내는 한 각이 있다고 했었을 때 문제가 뭐냐? 이게 처음에 도달하는 게 알파일 수도 있지만 한 바퀴를 돌고 나서 왔을 때 알파일 수도 있는 거죠, 동경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일반각이라고 하면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라고 표기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1사분면부터 제4사분면까지 일반각을 나타내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동경이라는 게 X축과 Y축에 있는 각은 어느 사분면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0도나 90도, 180도, 270도, 360도에 는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제 호도법 그리고 60분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0분법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두 번째, 호도법은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서 길이가 R인 호 AB를 정할 때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를 1라디안을 단위로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 이런 표현을 초등학교 때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비율로 표현했었습니다. 그때 호는 뒤로 가고요. 그 다음에 중심각을 앞으로 옵니다. 이러한 비율이 성립을 하는데 우리가 원의 둘레는 2파이r이고 이때 해당하는 중심각은 360도겠죠. 이 관계를 이용해서 정리한 것을 바로 2번에 나와 있는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이고 이거를 양변에 파이를 곱해주면 파이 라디안은 180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라디안은 생략해서 읽기 때문에 호도법에서 얘기하는 파이는 180도입니다. 그리고 실제 1라디안은 57도 정도로 우리가 어림값으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배운 것들을 통해서 예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의 동경의 위치는 제 몇 사분면의 각인지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2번 먼저 보시면 마이너스 780도입니다. 그러면 음의 방향으로 돌기 시작한 건데 한 바퀴를 돌면 360도, 두 바퀴를 돌면 720도겠죠? 그리고도 60도를 더 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경은 제 4사분면에 위치한 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걸 보시면 3분의 10파이라고 되어 있죠? 3분의 10파이 같은 경우에는 3파이를 떼내고 3분의 1파이를 더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이를 180도라고 생각하기로 했기 때문에 3파이라면 한 바퀴를 돌고 그리고 반 바퀴를 더 돈 상태입니다. 그리고 3분의 파이니까 60도를 더 돈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각도는 제 3, 4분면에 위치하는 동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60분법과 호도법을 서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건데요. 두 번째 거 135도를 보시면 원래 개념상으로는 비례식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이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80도 혹은 360도일 때라고 적어도 상관은 없고 이때는 파이다. 그래서 이거를 비례식과 비례배분 관계를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180도 분의 135도의 파이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볼 때는 각도가 있으면 그거를 180도로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파이를 붙여주시면 정답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구하면 4분의 3 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반대로 고칠 때는 어떻게 하면 제일 쉽냐면 파이를 180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108도로 금방 값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제들 중에서 1번, 3번은 각각 제가 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푸신 다음에 수업 시간에 우리가 정답을 맞춰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동경에 관련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두 동경의 위치관계라는 것입니다. 사전에 말씀드릴 건 절대 암기 아니고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겁니다. 여기에서 정말 많이 나와봐야 한 문제가 출제될 건데 그걸 위해서 네 가지 경우를 암기를 한다? 정말 쓸데없고 효율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해를 해서 끝낼 겁니다. 자, 그래서 동경끼리의 관계는 어떤 것이 있느냐? 두 동경이 일치할 때 혹은 일직선 위에 있지만 방향성이 반대일 때
그 다음에 x축에 대하여 대칭할 때, y축에 대하여 대칭할 때입니다. 우선 일치할 때는 어떤 거냐? 동경이 알파가 있는데 베타는 어떤 거냐면 한 바퀴를 회전하고 돌아와서 알파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알파만큼을 제거를 하게 된다면 360도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돈 동경에서 적게 돈 동경을 빼면 2n파이다 이런 겁니다. 왜냐? 이 베타가 몇 바퀴 돈 줄 모르고 이 알파도 사실 몇 바퀴 돈 줄 몰라요. 우리가 동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일반각을 적용해서 뺐을 때 2n파이다 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라고 했었을 때 우선 알파라는 동경을 잡아놨고요. 이번에도 빨간색으로 해야겠죠. 알파라는 동경을 잡고요. 두 번째 베타라는 동경을 잡을 건데 이때는 반대로만 가면 되기 때문에 굳이 한 바퀴를 돌지 않고 그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이 빨간색 부분만 싹 지운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180도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많이 돈 동경에서 적게 돈 동경을 뺐을 때 2n파이, 이건 일반각이니까 플러스 파이입니다. 180도니까. 이해되시죠? 세 번째, x축에 대하여 대칭의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오는 거냐면 첫 번째, 동경을 알파만큼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칭한 만큼의 동경에 베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알파만큼을 지운다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몇 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x축에 똑같이 대칭하는 거죠. 그리고 이쪽을 싹 지우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빨간색과 파란색 동경을 더하면 360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면 2n파이가 나오는 게 바로 x축에 대칭할 때 이런 겁니다. 자, 네 번째, y축에 대칭할 때는 어떤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첫 번째, 알파만큼 동경 갑니다. 그 다음에 y축에 대칭한 동경까지 베타라는 동경을 그려줍니다. 그랬을 때 아까와 마찬가지로 알파의 동경을 똑같이 y축에 대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파란색과 빨간색, 그러니까 동경 알파와 베타를 더해주시면 이게 바로 180도가 남겠죠. 그래서 180도 파이 더하기 2n파이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씩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암기 안 해도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에 절대 보지 마시고요. 밑에 예제를 이해하는 만큼만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업 시간에 정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채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부채꼴이라는 것은 반지름 2개와 호로 구성되어 있는 도형을 부채꼴이라고 불렀고 이때 중심각을 우리는 x도라고 썼는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러한 기호로 세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호의 길이 구하는 방법은 2파이 r 곱하기 360도 분의 세타 이렇게 썼죠. 근데 우리가 360도는 뭐라고 씁니까? 2파이라고 쓰죠. 그래서 이게 약분이 되면서 r 세타라고 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게 1번 식이고요. 두 번째, 넓이라는 것은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 분의 세타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2파이니까 파이만 약분하고 2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2분의 1에 r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중에서 r 세타는 l이기 때문에 2분의 1 rl이 여기서 바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이 연동 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한 번에 바로 암기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채꼴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반지름이 6이고 호의 길이가 2파이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나와 있거든요. 중심각의 크기는 세타니까 L은 R세타를 이용해서 2파이는 6세타다. 그래서 세타는 얼마다? 3분의 파이다. 그래서 A의 값은 3분의 1이기 때문에 3A는 1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넓이는요, 문제에서 주어진 걸 이용해서 여러 방법으로 구해도 되는데 가장 단순한 S는 2분의 1 RL을 이용해서 6파이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B의 값이 6이고 그래서 정답은 7이 됩니다.